네, 여러분 지금 마이 FM 91.3MHz 서대문 공동체를 주민서대문 듣고 보고 계십니다. 네, 고소 아니 왔어요.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 했냐면 네. 저기 일단은 그 제가 방송을 지난번에 무슨 요일 했습니까? 수요일 날 했나요? 목요일 날 했나요? 수요일 날 했습니다. 수요일 날 하면서 지금 도시관리공단 한운영 이사장이 뉴라이트 출신이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방송을 했고, 사실 그 전에 구청하고 도시관리공단에다가 물어봤어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입장을 물어봤는데 입장이 안 왔습니다. 입장이 안 와서 그냥 그날 방송을 했어요. 뭐 입장이 안 와서 채로 했고, 나중에 구청에서 연락이 온 거는 아니 뭐 그냥 방송을 하셨더라고요.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아니 가타부타 뭐다 답을 해 주셔야지 제가 뭘 어떻게 하는데 아무 답이 없으면 그냥 방송했죠 라고 답을 하고는 또 물어봤는데 구청은 여전히 지금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청은 답이 없고요. 구의회는 뭐라고 답이 왔냐면 네. 구의회입니다. 도시관리공단은 뭐라고 답이 왔냐면 가입한 적이 없다. 활동한 적이 없다.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의 일방적인 주장이다. 자꾸 얘기하면 법적 조치하겠다. 라고 답이 왔습니다. 근데 그렇게 답변을 누가 보낸 거예요? 부장이 얘기했어요. 부장이? 그럼 부장님은 검색도 안 해보셨을까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검색은 안 해보셨나요? 이렇게 멀쩡하게 기사가 아니 많은데 왜냐면 기사를 먼저 기사가 그렇게 많은데 다 부정하시나요? 라고 했는데 예. 일단 아니랍니다. 그래서 저는 동명이인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PD님도 실수하셨나 해서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프로필이 뜨잖아요. 그래서 교차로 해보니까 다른 건 모르겠어요. 그분이 다른 건 내가 이제 그분 이력서를 내가 보지는 않았으니까 모르겠는데. 그게 다 보도자료에 따른 기사를 그래서 가지고 이제 교체해 보면 2013년 6월 10일에 나온 기사가 있었어요. 거기를 보니까 이분에 대한 프로필이 나왔어요. 그 언론. 내가 그것까지 찾으면 나올 텐데 안 나올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한운영 신임 보좌관은 지난 2006년 설립한 뉴라이트 재단 뉴라이트 방송통신정책센터 이름에 올렸고 이 센터에 나는 그분이 아니신 줄 알고 다시 한번 찾아봤거든요. 마지막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여기에도 똑같이 기사도 났는데 저는 그것도 모르겠어요. 내가 뭐 여기 연관된 사람이 아니니까. 단 제가 이분을 아는 정보가 하나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이분을 알게 된 정보가 있을 텐데 그게 바로 박근혜 대선 캠프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대선 캠프에 이름 올렸다. 근데 저는 박근혜 캠프에서 이분을 처음 뵀거든요. 아 진짜요? 네, 처음 뵀는데 저는 그래서 PD님이 실수하셨나 보다.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했어요, 솔직히. 그리고 이제 대체 내가 아는 그분인가? 왜냐면 저는 그동안에는 뭐 뉴라이트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으니까 이분이 박근혜 캠프에 오셨었는데 이제 텔레콤 그쪽 방향으로 해서 오셨었던 분인데 맞아요. 정보통신 네, 전문가라는 해서 오셨는데 하고 봤더니 뭐 여러 이력이 있더라고요. 애들이 출신이고 그래서 근데 그건 모르니까 아닐 수도 있겠구나. 왜냐면 내가 그분에게 그런 그 느낌을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아닌가? 왜 대선 캠프에는 그렇게 전문가 그룹과 이렇게 나눠서 파트가 있으니까. 그래서 근데 요거에서는 박근혜 대선 캠프 그분이 그분이신가 보다. 이분은 맞으니까 이분은 지금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오셨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활동하셨나 보구나. 근데 이 활동하고 안 하고가 이렇게까지 문제가 있다라고 본인이 그렇게 주저주저 하시나? 그러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서대문 같은 경우는 문제가 근데 이제 다른 분한테도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이 저기 뭐야 그 뉴라이트 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물어보면 아니 참 처음 반응 그래요. 뉴라이트 참 온 동네에 많아 야가 하다가 근데 우리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은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을 운영하는 곳이에요. 거기 총괄 책임자예요라고 하면은 그건 좀 문제가 있는데 반응이 약간 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광복절 뭐 행사 그렇죠. 하면서 독립기념관 이제 관장이 이제 뉴라이트라고 해가지고 그쵸. 지금 이제 한참 떠들썩하고 이제 그 임명을 처리하라 뭐 이제 이런 얘기 하면서 이제 야당들은 광복절 행사에 참석을 안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하는 뉴라이트라고 하는 분들이 아니 저는 이제 뭐 그분들의 생각에 동의하진 않지만 그분들의 자기 사상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 사상이면은
아니 뭐 세상에 밝힐만 하니까 그런 뭐 단체도 들어가고 그렇죠. 그때는 뭐 과감하게 들어가셨을 거 아니에요. 했을 건데 이제 와가지고 나 거기 가입한 적 없다, 나 그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러면 여기 지금 언론에 떠돌고 있는 네. 이미 나와 있는 거기부터 좀 정리를 하고 아니, 오셔야지. 검색이 겁나 많아요. 네, 거기 보니까 검색해보시면. 미디어스라는 데 이제 네. 좀 전에 말했던 박근혜 대선 캠프에 제가 참여했던 줄줄이 얘기하면 분이더라고. 미디어스도 있죠, 뉴데일리도 있죠, 그리고 어디 한국일보도 아이뉴스, 있죠, 아이뉴스도 있죠, 뭐 피디저널도 있죠, 많아요. 근데 그걸 보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기 있네. 이렇게 네, 그걸 뽑았네. 뭐 어떻게 하시려고 이거는 뭐, 네, 그런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말하셨던 것처럼 어쨌든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은 서대문 형무소를 운영하는 곳인 운영하는 거잖아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런 말까지 해요. 그러니까 학에서 안 뽑으려고 이랬던 거 아니냐. 그래서 실제로 관장을 어. 안 뽑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 관장의 역할이 참 중요하잖아요. 예전에 관장님은 정말 저희 역사학회에서 손에 꼽히시는 분이시다. 저는 그분이 그렇게 유명하신 분인지 몰랐어요. 한 번 어디 저희가 이제 도산 아카데미에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거기에 제가 추천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우리 서대문에는 이러한 역사 문화관들이 있으니 한번 와서 좀 역사에 대해 좀 체험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했더니 너무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근데 그때 관장님 설명을 되게 잘해주셨어요. 저희가 요청을 해서. 그래서 이제 저희 프로그램에 도산 아카데미 리더십 과정 프로그램에 늘 정도예요. 지금 역사 과정을. 근데 저는 몰랐는데 어떤 분이 저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더니 역사 이렇게 근대사랑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하시는 분들이 예전처럼 역사 학회가 별로 없대요. 근데 굉장히 젊은 층에 속하시면서도 꾸준히 하신다고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관장님이 어찌됐든 대학으로 가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관장님 못지않는 관장님 오셔서 정말 거기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의 역사에 대해서 무궁무진한 그 정보를 제공하길 바랬거든요. 뭐 차 의원님도 느끼시겠지만 저는 독립과 민주를 별개로 놓고서 가서 독립의 문제를 좀 제대로 좀 전파를 했으면 좋겠다의 생각이 많았는데 이번에 와서는 그게 이제 다 퇴색되어 가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팝아트 하시는 분이 있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기증을 했어요. 뭘 기증했어요? 예. 안창호 선생님에 대한 그 그림을 기증식도 하고 개첩을 해놨거든요. 근데 그 다음 기수가 도산 아카데미에서 가서 보니까 없는 거예요. 진짜? 예, 없어요. 그게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고, 이분이 이제 그 우리 왜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이 제수복 이런 그 사진이 있다 보니 이분에게 럭셔리하게 좀 만들고 싶다 해서 누비똥을 중고를 사서 그걸로 이렇게 옷을 입혀서 이렇게 팝아트를 하신 그림들이에요. 그래서 기증을 했어요. 근데 갔더니 없어서 물어봤더니 어디에 누가 볼 수도 없는 곳에 가 있는 거예요. 탈락할 수도 없는 거고 기증을 했던 거니까. 그래서 부끄러웠어요, 제가. 굉장히 부끄러웠는데 그래서 제가 기회가 되면 좀 한번 말을 하고 싶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번에 또 이런 일이 딱 생기다 보니까 금방 차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저희 그 형무소가 누구나 다 아는 부분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게 역사를 왜곡하게끔 비춰질 수 있겠구나라는 거에 좀 마음이 무거웠어요.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이제 틀밥 체험 같은 경우도 뭐 맞아요. 틀밥 체험까지는 괜찮은데 거기다 이제 샌드위치를 붙이는 소위 말 이런 많은 같은 이런 이제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솔직히 저희 5.18 우리가 잘 알지만 5.18도 샌드위치 안 붙여요. 그 많은 지금 독립문 축제 못지않게 많은 인파가 오더라도 주먹밥 하잖아요. 주먹밥으로 그렇죠. 끝내요. 주먹밥이 유명하니까. 다른 거 일철 다른 음식도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요. 원래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샌드위치 강사를 위한 프로그램을 만든 그러니까 거예요. 나는 왜 그런 기획을 했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지금. 근데 그 블라인드에 올라온 글에 따르면 제가 한 얘기 아닙니다, 네, 이사장님. 블라인드에 올라온 글에 따르면입니다. 그렇게 틀밥이 좋았다고 그렇게 자랑을 하고 있다고 직원들은. 그래서 뭐 이사장이. 그때 행사장에 딱 거기만 붙어 있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틀밥이 좋았다고 그거 마음 아픈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죠. 마음 아픈 체험이지. 이게 그걸 이제 좋았다고 이번에 표현하는 게 이제 아닌 뭐 거잖아요. 그 전에도 했다는 얘기가 들리긴 하는데 이번에 이제 행사 중에
이제 아이들한테 물총을 쥐어주고 네. 문서시청자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했다 하더라도 저는 이제 그 잘 몰랐지만은 그때도 저는 문제였다고 보고 네. 아이들한테 뭐 그러니까 물총 쥐어주고 젊은 자원활동가들한테 그 일본 맞으라고. 순사 옷을 네, 입혀서 거기에다 물을 써라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거는 사실은 문서시청자도 한참 하던 거여서 저하고 그 전에 이제 서대문 역사기행 하면서 그 서대문 이 형무소 관련된 내용을 하다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제발 좀 그건 하지 마라. 그치. 그게 아니 뭐냐. 어떠한 조형물을 놓고서는 할 수 있겠죠. 아니 저는 그것보다도 근데 그렇게 우리 광복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우리는 이제 소위 말하는 세계 평화와 인류의 이제 이런 기쁨. 예를 가지고 얘기하는 공간인 거지. 일본놈 때려잡자 이거는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왜 그러니까 애들한테 그래서 그게 문제가 뭐냐면 그 말씀 잘하셨는데 독립문이 중국의 독립이지 일본의 독립이 아니잖아요. 맞죠. 독립문. 맞아요. 근데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일본의 독립을 위해서 만들어 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본으로부터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해서 우리가 만들었다라고 알고 있다니까요. 대다수가. 그런 사람도 있죠. 아마 길 가는 사람한테 그날 오시는 분들한테 여쭤보면 80%는 일본의 독립으로 생각해요. 중국의 독립이 아니에요. 이렇게 행위가 계속 이루어지니까 행사들이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조금만 더 그리고 진지하게 조금 그거 하면은 뭐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드린 건데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 관련된 것이 서대문구한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사실 그때 그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에 이걸 만들 때 나라에서는 여기다 아파트 지으려고 했고요. 그렇죠. 서울시는 이거를 저희들이 뭐 한다고 하다가 뭐 어영부영 막 이렇게 하다가 정말 이게 날아갈 뻔한 사업을 그 당시 서대문 구청장이 그냥 우리가 할게요라고 해가지고 서대문 구 차원에서 이거를 이렇게 되게 큰 지분을 정말 많이 가지고 있는 곳이거든요. 사실 그랬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게 서대문 형무소는 서대문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유가 그래서거든요. 원래 이 정도 사이즈면 사실 서울시 거거나 아니면 나라 거야 그렇죠.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당시 서대문 구청장이 아무도 못하겠으면 우리가 여기 기념관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하겠다라고 서대문 구청을 정말 지방자치의 어떤 느낌으로 살려서 그렇게 만든 곳이라는 걸 좀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고 근데 그것을 관리하는 이사장이 물론 뭐 아니라고 본인은 주장하신다는 얘기를 제가 지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 아니라고 하지만 진짜 요즘 AI고 저는 이제 빙그레가 예전부터 좋았던 게 제가 의원할 때도 독립 유공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 많이 낙후된 거예요.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빙그레에서 이분 그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학자금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장학금을. 그래서 아 빙그레가 그랬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수의를 한복으로 이 작업도 함께 참여하셨고 그렇다면 저는 오히려 우리 서대문구가 그걸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우리 행사 때 요즘 AI 우리 좋은 벽 있잖아 태극기 개첩하는데 거기서 쏴서 이분들이 정말 해맑게 웃는 모습에 영상을 띄워주는 게 너무 좋지 않았을까. 이런 기획은 못할망정 이렇게 계속 태보를 하고 이걸 장난거리? 하루 그냥 와서 애들 그냥 물총 쏘고 노는 장난거리 이렇게 가나? 난 이런 게 슬펐고 오케스트라는 또 왔고 틀박도 진짜 마음 아픈 어떻게 보면 그렇죠. 먹거리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하나를 그게 뭐 정상을 먹이 여름에는 쉬웠을 것이고 겨울에는 깡깡 얼었을 수 있는 밥들이잖아요. 그렇겠죠. 네, 그런 밥들을 체험하면 참 무거운 마음으로 우리 조상들은 이걸 먹었다. 우리 5.18 가서 주먹밥 먹을 때 다들 희희낙낙하게 먹지 않잖아요. 여러 가지 첨가도 안 하잖아요, 진짜. 그렇죠, 진짜 그렇죠. 진짜 5.18은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퇴색하고 하는지, 그 다음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연 이걸 청장님이 이 디테일하게 오케이를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제가 모셨던 청장님은 이거에 대해서 동조 안 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도 이거에 대해서 호통을 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구청 입장은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아니 그러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도 뭔가 무슨 말을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결국은 관리 감독하는 구청 그리고 그쵸. 구청장이 사실은 이제 이사장 인사의 거의 대부분의 가장 큰 힘은 구청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의원들이 그걸 왜 못 묻는지를 좀 그래서 이제 이해가 안 구청장이 가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직장 내 갑질 문제, 부당노동행위 등등 해서 공단 운영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철퇴를 내려야 되고 네 맞아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여러 언론들에서 나오는 뉴라이트라고 하는 이 지금 출신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하지만 서대문 공무티라디오 단독으로 발표했습니다. 이제 뭐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단독인 건 이제 이제 구에서도 네네. 좀 확인을 단독. 한 다음에 네. 뭐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뭐 죄송하지만 국민의힘 계열의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독립기념관이나 그렇게 하니까 그래도 된다 싶으면 내가 뭐 더 뭐 하기도 참 애매하지만 그래도 이게 좀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저는 이제 공단 이사장 빨리 퇴출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더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사실은 이제 독립기념관 김영석 독립기념관 같은 경우에는 냉정하게 말하면 그런 그 강의한 영상 하나만 있고 사실 이분이 이 양반이 뉴라이트에 가입했는지에 대한 것도 없고 증거는 없는 거죠. 없어요 증거가. 지금 이 사람이 자기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 건국절을 내가 이렇게 한 적이 있냐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말한 증거도 없어요. 근데 그리고 그분은 뭐 우리민족 소로돋기 운동 뭐 활동도 하셨던 분이에요. 네, 그런 게 없긴 없는데 지금 우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은 팩트 체크를 해보면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뭐 고소를 하십시오. 저는 뭐 고소를 해서 제발 이걸 가지고 한번 다루쳤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인 게 아니 뭐냐면 그리고 그것도 이거는 있잖아요. 뭐 본인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뭐 자기가 고소한다고 해서 안 되면 그분도 이제 무고인 거잖아. 그러니까 허위사실에 의한 뭐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시겠죠. 근데 아니 그 기사가 이렇게 많이 났고 이렇게 교체 편집만 해서 장본인한 게 뻔히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정도 수준으로 빼도 박도 못하는 이거를 가지신 전력을 가진 사람이 과연 이사장을 한 게 맞나에 대한 그리고 문제는 저는 이제 돌아보면은 그분이 이게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히는 거는 본인이 생각하기도 뉴라이트가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그렇다고 보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럼 그 자기는 그걸로 활동 안 했다고 얘기하는 그쵸, 거예요. 그쵸. 우리 저희 뭐야 그쵸. 우리 그 양반 그분 있었잖아요. 총선 때 그때 우리 인터뷰했었던 아, 네네네네. 그분은 굉장히 자신 있게 얘기하잖아요. 아니 그분은 원래 주사파 척결을 딱 이렇게 현수막에 걸고 선거운동도 하셨으니까. 나 뉴라이트 부끄럽지 않다 이러면서. 나는 난 전대협 그렇지, 나 그냥 전환했다. 난 전대협 연사국장도 그런 거지. 했는데 맞아요. 나는 뭐 우상호도 친하고 다 친했지만 나는 그분들이 잘못된 생각하고 나는 주사파 척결을 하겠다고 했고 이 자리에서 그래서 난 국회의원 출마했다고 하신 분이 있어요. 아니 애국심이 굉장히 강한 좀 전에 고소를 당했다고 했던 그 모 시의원도 굉장히 역사의식 강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왜 이걸 가만히 역사식이 있는 거고? 그렇게 강한 분이 작년에 저기 뭐야 그 대법원 관련된 그 대통령 그거 관련된 거를 지지 결의 아니 그거를 하기도 본인은 하고. 그러시고 그 다음에 또 그쪽에 시의원 한 분은 또 교육위원이에요. 맞아요. 위원이에요 시에서.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다. 아 이번에 바뀌나요? 네, 다 하반기 바뀌었습니다. 때? 네, 상임위가. 여하튼 상임위가 그랬는데 이걸 왜 이렇게 아마 뉴라이트 이 활동 경력을 몰랐을 거예요. 저희도 제가 볼 때 몰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전혀 아니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밝혀졌으니 네. 본인이 이제 아니면 아니다는 걸 정확하게 어떻게 뭐 밝힐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가입하지 얘기하시고 가입하지 않았고 가입한 적 없고 활동한 적이 없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확실하다면은 본인이 생각하는 경우에도 문제로 생각하니까 본인이 사임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이거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뉴라이트라고 하는 그 단체 활동 경력, 아니 뉴라이트를 이름을 해서 뭐뭐뭐를 선언을 했었던 그 경력이 를 가지고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을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은 하는 것 같긴 해요. 사실 왜냐면 그러니까 다 부정을 하겠죠. 뭐 근데 사실 그렇다라면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으로 뭐 우리가 확정을 한다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이제 본인이 지셔야 되는 건 맞겠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저 하나 궁금한 게 뭐냐면 그럼 왜 이런 분들을 보통 이렇게 뽑을 때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이런 분들이 이렇게 할 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되는 건지. 아니, 장관도 청문회하면 맨 이제 헛소리들 나오는데 아... 그때도 그런 말 나오잖아요. 아니 검색에 한번 이름만 한번 쳐봐도 뉴스도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죠. 아니 이분도 소위 말해서 그 추천하거나 뭐 이렇게 하기 전에 이름만 쳐봐도 지금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아유, 어쨌든 이제 그 보통 공단 이사장을 하면은 공고를 하고 거기에 그쵸. 이제 응모를 하세요. 네. 그럼 그 중에 뭐 세 사람인가 이렇게 추려가지고 누가 줄여요? 그럼 뭐 이사회에서 추린다고 뭐 이사회에서 그럴 거예요. 추리지 이사회에서. 않겠어요? 네. 뭐 인사위원회 꾸리고 뭐 이럴 건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세 명 중에 뭐 한두 명인가를 이제 확정을 해서 구청장한테 자 이 사람들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럼 그 중에서 고르는 걸로. 형식적으로는 되게 좋은 형식을 그대로 따라서 하네요. 근데 뭐 절차 과정은 문제가 없네요. 어느 누가 봐도 문제 없게 진행을 하겠죠. 그리고 뭐 문석진 청장 있을 때부터 이제 그런 뭐 방식이었기 그런 때문에. 방식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지금까지 이사장 선출에 대해서
가끔 공무원 출신이 했다는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은 있지만 꼭 그래야만 됐냐 이런 건 있지만 절차상 문제 제기를 한 적은 제 기억은 없던 것 그렇죠. 같아요. 근데 마무리를 꼭 해서 마무리란다. 조금 더 얘기하면 이 양반 이분이 이 양반이란다. 이 양반이었다고 고소하지 마시고요. 이분이 저는 보면서도 이것 때문에 찾아보면서도 오케이 뉴라이트 인사라는 것도 있는데 이분의 이력이라는 게 과연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에 맞는 이력인가에 대해서도 저는 솔직히 좀 보면서 조금 의문이 가더라고요. 솔직히. 아니 그래서 지금 다양한 제보들은 들어오고 있어요 관련돼서. 그래요? 지금 이제 그 제보로만 있고 이게 확인이 안 돼서 제가 뭐 말은 못 하겠지만 그분의 이제 그 뭐 고려대 사이버대학교 네. 뭐 이런 관련된 이제 그 전공 관련된 그 관련해서 이제 공단과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지금 제보가 되고는 있어요. 되고는 있는데 뭐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저희가 이제 들어온 제보들이 확인되면은 다시 이야기는 하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공단을 운영할 만한 전문성을 갖고 있느냐? 예를 들면 뭐 그냥 난 조직 운영해봤다. 그래서 나는 이제 운영할 수 있다라고는 뭐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지금 공단이 뭐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고 뭐 이랬다고는 하는데 그것은 이분이 오셔서 사직하거나 휴직 들어가신 분이 한 50여 명 된대요. 급여가 삭감이 그거에 대한 기준이지 그러니까. 우수한 기준이 아니에요. 들리는 소문에 따르면 네. 들리는 소문에 따르면 아. 그 한 50명 정도가 뭐 관두거나 쉬면서 네, 임금이 이제 나갈 임금이 줄어드니까 줄어들면서 그거 그거에서 경영으로 흑자가 왕창 나면서 흑자 경영으로 자리가 잡아서 그 상을 받은 그래서 거죠. 그게 됐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아니 설이지만 내부에 있는 직원도 그건 정확히 네, 말을 예, 해주셨어요. 그 부분이다라고. 네, 그렇습니다. 내가 우수했던 그걸 말해다오. 네. 뭘로 이렇게 선정이 됐냐 했더니. 그리고 그 이제 부분이다. 종종 들리는 노동조합을 무시하는 이제 이런 이야기들 나오는데 이제 저는 이제 경영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도 노동에 대한 마인드도 동시에 같이 갖춰야 된다고 봐요. 근데 뭐 노동조합한테 가지 마라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이제 노동관이 그냥 완전 꽝이세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이분이 이 자리에서 소위 말하는 우리 주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이 공단 운영에 적합한 분이신가는 그러니까 저는 보면서 저는 차라리 구청에서 확인해봐야 된다. 되게 냉정하게 말하면 차라리 전 구의원이나 이런 사람들 이런 분들이 이런 사람들이 그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하는 거에서 비판이 있지만 저는 그거 오히려 괜찮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계속 감시를 했었고 계속 봤었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분들이 좀 더 좀 경영 마인드 가지고 운영하는 거는 저는 오히려 그 정도는 제가 용인할 수 있는 수위산도 안에 있다고 저는 솔직히 생각하거든요. 아니 근데- 이래놓고 A 네. 괜찮아요? B 괜찮아요? 하면 아닌데 이러니까. 들어가요. 네, 끝까지. 근데 이분은 정보통신 전문가예요. 이게 실제로 이 뉴라이트 활동에 관련된 것도 정보통신 쪽 관련된 활동을 한 거고 케이블 방송 쪽 업계에 있었던 거고. 근데 그쪽 방송을 했었던 그 업계 쪽에서 일했던 그런 전력들과 지금 도시관리공단의 어떤 뭐 하는 일과 연계가 저는 좀 잘 안 돼서 솔직히 이게 뭐 어떻게 연계가 되는 그러니까 건지 이사장님이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사장님은 총괄적으로 그냥 정무적으로 운영을 말 그대로 탈 없이 운영을 할 수 있는 약간의 어떤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그 산하의 본부장님들이 어떻게 보면 더 디테일한 깊은 전공자가 오셔야 되는데 제가 이번에 봤을 때는 이사장님만 오셨을 때는 이렇게 덜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처음에 오셨을 때 그리고 본부장님들이 그 전에 업무를 하셨던 분이 나왔을 때 본부장님이 보통은 이제 과장급들 그쵸. 중에서 그러니까 거의 근데 그만두실 만한 분들이 가셔가지고 뭐 배탈 없이 잘 관리 차원에서 네네, 잘 했고 이렇게 계셨죠. 또 노사 문제도 잘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올초에 한 분이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은퇴하셨죠? 네, 본부장님이 오시면서 지금 이 불협화음이 계속 생기고 뭐 하물며 어디 그때 저도 잠깐 들었지만 뭐 의원님께 전화해서 무슨 뭐 원시대. 네, 그렇게 전화도 하셨다 그래서 이게 왜들 이렇게 이게 충성스러운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이분들이 이러신가? 아니면은 본인들을 잘 선처해서 좋으신 자리에 보내주신 분에 대한 뒷북인가? 나는 이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위들을 해서 저는 약간 경영본부장 같은 경우는 연세도 아시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리고 나이까지는 저 지금 모르겠고 연세도 많아요 지금. 저는 주연이 올린 영상을 보고 제가 깜짝 놀라서 그죠? 설마 그랬어요 제가 아니 그래서 영상을 제가 몇 번을 다시 봤는데 그분이시더라고요. 근데
저렇게 준비를 안 하고 오셨나. 의회를 얼마나 무시했으면 저 정도로 아예 워딩을 못 하시던데 아예 그냥 네. 설명 자체를 못 알아듣는 조금 느낌이죠. 하다가 네. 막히면 예를 들어서 뭐 수치라든지 뭐 어떤 예전 네. 이분이 오시기 전 내용에 뭐 3년 전 거라든지 하면은 물어볼 수 있죠. 근데 전혀 답변을 못 하시고 계속 그런 모습에 좀 놀라웠는데 또 이번에도 뭐 의원실에 전화까지 그렇게 하셨다. 나는 그 전화 왜 하셨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문제가 파도가 커질 거라는 거 생각을 안 하셨나 싶은데 여하튼 두 분이 지금 제가 그 방송했다고 또 문자 보냈답니다. 아 예. 그래서 두 분이 이사장과 그 본부장님이 과연 총장님을 도와주러 여기로 오신 것 같진 않다. 제 결론. 아니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는 거는 딱 들린 소문이라면은 네. 청장님이 임명한 건 아니었다라는 얘기죠. 아. 이사장. 그러면 총장님도 이걸 빨리 해명을 하셔야죠. 청장님보다 더 윗선에서 왔다라는 소문이 돈다라고 그 공단에서는 그런 소문이 돈대요. 아니면은 본인이 나는 청장님 줄이 아니야, 더 높은 줄이야 하고 뻥카 날릴 수도 있죠. 나는 이 두 분이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런 소문이 있답니다. 그 공단에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공단 이사장 뭐 임명 혹은 퇴진과 관련된 키는 구청장이 쥐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원래 그 서대문 도서관 관장을 이렇게 하는 것도 뭐 조례나 법이나 따져 보면은 사실 여기에 이제 그 사서가 아닌 분이 임명되면은 그거는 공단 이사장의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라 구청장이 그 도서관법을 위반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그것은, 문제에 있어서 책임의 최종 종착지는 결국은 구청장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저기 의원 생활하면서 이제 두 분의 청장님을 봐왔잖아요. 저는 요즘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보고 라인이 이분을 잘 되게 보고한 게 아니라 욕보이게 보고를 보고 해서 라인으로. 이분이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 말이 맞구나. 그럼 내가 이렇게 하면 돼? 라고 지금 하고 가시는 게 아닐까? 아니 옆에 보좌한 사람들이 아니 그렇게 이렇게까지 아니지. 그 사람들이 그렇게 다 가서 꼬치꼬치 말은 안 할 거 아니야. 보고 받은 걸 가서. 그러니까 전 청장님은 옆에 보좌관도 없었는데. 아니 근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저는 지금 제가 아는 그분이 이걸 이렇게 보고만 있을 상황은 아니다. 난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어쨌든 지금 조금 더 뭐 후 뒤에 이제 방송한 이후에 어떤 내용들 조금 더 말씀드리면 독립운동단체, 그러니까 항일운동단체 쪽에서 이걸 사실을 알고 있고요. 이제 그 뭐 몇십 개 정도 30몇 개인가가 제가 단체가 전국적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연합회 같은 게 있어요. 같이 공유하겠다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공유가 되면 아마도 입장이 이제 전체 차원에서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서대문구를 기반으로 한 서대문을 기반으로 해서 활동하는 단체에서도 단체 차원에서 입장은 어쨌든 내겠다. 팩트 체크를 해야 될 시간이 좀 필요하고 그냥 팩트가 맞다면 당연히 이건 입장을 내야 된다라는 것이 항일운동단체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뭐 제가 사실은 이제 방송하고 나서는 우리 이렇게 방송을 이렇게 녹화하는 금요일까지 혹시 입장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때까지 좀 어렵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곧 아마 입장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방송 이사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 고소해봐야 그건 저하고 할 일이 아니라 이제는 항일운동단체들이나 이런 곳하고 얘기를 하셔야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 고소는 안 하시겠죠. 독립의 성지라고 하는 서대문구에서 항일운동단체와 고소전을 하겠다는 거는 그러니까 좀 그렇죠. 그곳에서 그 많은 행사도 하고 본인들이 그 축사라든지 경축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부끄럽지 않게끔 아마 본인들이 빨리 이걸 결정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래서 또 구청에서도 저희 방송을 보고 계신다면 빨리 청장님께 보고를 하셔서 보고 있는 건 확실한 것 이게 같습니다. 더 커지지 않게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고 이분도 그게 부끄럽지 않다면 밝히면 됐을 것이고 부끄러웠다면 숨겼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숨길 때는 본인의 무슨 이유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해명은 정확히 하시고 자료는 저는 충분히 넘친다. 유나이트 활동하셨던 거에 같이 고소해 주십시오. 아니 없으면 모르는데 여기에 그렇게 나왔으니까 그러면 이 언론사들과 함께 이제 해야 되는 건데요. 저는 그냥 한 건 한다고 시인하고 하지만 내가 여기 서대문에 와서 업무를 해보니 역사의식이 더 고취됐다. 더 잘하겠다. 이래도 되지 않겠습니까? 부디 부탁하는데 구의 차원에서도 좀 이 문제에 정말 내밀하게 자세하게 좀 다뤄주십사 정말 부탁드립니다. 이제 정치를 좀 해주십사 부탁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 아니, 전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해주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어제도 우리 그 공단에서 활동하고 계신 우리 노동자분들이 소위 말하는 쫄지 마시고 지금 이제 지역 대책위와 함께 힘내서 우리가 이제 단결해서 꼭 이 싸움 승리할 수 있도록 힘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화이팅! 투쟁! 마지막으로. 저도 한마디 드리고 싶으면 두려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의는 살아 있습니다. 물론 더디게 가지만 정의는 승리하더라고요. 그래서 겁먹지 마시고 두려워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마음을 담아서 응원을 하면서 저희 오늘 증인서 대문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황원이었고요. 네, 차승현이었습니다. 네, 이경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